첫 번째 오늘 체크할 부분은 한국은행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한국은행의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을 이렇게 펼쳐나가겠습니다라고 예고, 즉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그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죠. 핵심 내용은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걸 시사를 강력하게 했다라는 거고요. 추가로 금리 인하를 그것도 가급적인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로 얘기를 한 거는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의 이 하방 압력, 즉 우리 경제의 성장성이 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크다라고 한국은행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다가 경기 하방 압력이 크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것도 시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한국은행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를 위해서 금리 인하 자체를 또 한 번 시사를 했는데 그게 내년 1월 금통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신호봉을 통해서 내놓은 내년도 통화정책의 어떤 방향성의 핵심 첫 번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환율 얘기입니다. 사실 좀 가장 국내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국내 거시 경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분야가 바로 환율, 즉 외환시장 상황인데요. 1,450원을 좀 넘어간 상황이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1,500원으로 올라갔지 그 이하로, 즉 1,300원대로 다시 내려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로 이렇게 희망적인 부분이 안 보이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은행이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 유동성 공급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겠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일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도 하긴 합니다. 또 외환시장 상황을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시각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추가로 금리를 두 달 연속으로 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에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3회 연속 금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한국은행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환율 관련해서 역시 이런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 결국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합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리스크가 크다라는 부분이고,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총동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좀 아쉬운 건 결국 이제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과 뭔가 같은 박자로 어떤 재정 지출이라든가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충분한 어떤 그런 또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좀 최대한 빨리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사항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아마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주주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년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금투세죠. 금투세가 일단 논란이 계속 2년 내내 되어 오다가 이제 폐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또 유예가 되면 또 유예된 기간 동안, 그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계속해서 논란이 좀 있을 법했던 그런 이슈였는데, 이게 아예 폐지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제 금투세 관련돼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일단 걱정을 안 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상법 개정안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밸류업 정책이 올해 가동이 좀 됐고요. 아직 여러 가지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가지고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이런 어떤 뭔가 우리나라 시장이 이 주주들을 보호하는 쪽, 특히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제도의 어떤 변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올해가 원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시장 변화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인적 분할을 할 때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 신주 배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하면서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이 기존 회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 자사주를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의 어떤 그런 본연의 어떤 취지가 훼손되는 거죠. 결국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기존 회사나 대주주의 몫은 커지고, 반면에 소액 주주들의 몫은 작아지는, 오히려 이제 침해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 있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이 자사주 관련해서 인적 분할 때 신주 배정을 금지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30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사실상 인적 분할을 통해서 기업 그 기존 회사가 신주의 새로운 회사, 신설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아주 그냥 누워서 떡 먹기식의 이런 방식은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이게 좀 중요한 또 하나의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주 보호 장치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코리안 리스크의 컨트리 리스크의 또 중요한 하나의 이유였었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하나씩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내년이나 그 이후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 번째 모닝 체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24일 날 7%가 넘게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462달러까지 주가가 올라갔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된 게 그 전날이죠. 23일 날 현대차 미국 법인이 내놓은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현대차의 전기차를 내년 1월 31일까지 구매하는 고객 또는 리스를 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테슬라의 어댑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을 현대차 미국 법인이 했습니다. 상당히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격적인 그런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미국의 현대차가 미국 내 이런 뭐 충전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뭐 투자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사실은 쉽지 않죠. 워낙에 넓은 나라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요. 근데 그거를 현대차의 전기차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인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차원이 좀 되는 건데요. 일단은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 전기차가 한 11.2만 대 정도 그동안 팔렸고 앞으로도 뭐 올해 내에 한 3, 4만 대 더 팔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략 한 15, 16만 명 정도의 이 고객을 추가로 가만히 앉아서 확보하는 계기가 됐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7% 오르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분명히 테슬라 주가에 도움이 된 거는 사실일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보다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보면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GM과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그런 제휴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 좀 여러분들 이해를 좀 들으셨을 거고 또 도요타와도 여러 가지 좀 뭔가 같이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경쟁자와 이렇게 계속 싸우거나 갈등을 빚는 게 아니라 협력을 하고 손을 잡고 더 나은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이런 유연함. 이게 현대차가 올해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이렇게까지 경쟁 상대의 그런 서비스를 활용해서라도 미국 내에서 이 전기차 사업을 더 늘리겠다,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가 갖고 있는 힘이 이게 향후에 어떤 이런 상당히 좀 과도기 상황에서 현대차의 어떤 가치를, 현대차의 어떤 성장을 더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